이번 챕터는 확률인데, 확률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경우의 수야. 경우의 수는 뭐냐면 어떤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중에 발생한 것을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경우의 수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 그 경우의 수는 첫 번째 어떤 발생하는 것 자체를 발생시키는 것과 그 발생하는 것 자체를 관찰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은 발생을 시키는 건 우리가 실험을 하는 거야. 그리고 발생이 되는 거를 우리가 보는 걸 관찰이라고 그래. 그래서 실험 및 관찰을 사건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던 어떤 것에 의해서 그 발생을 하던 어떤 사건이 발생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사건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실험 및 관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발생된 결과, 그걸 사건이라고 한단 말이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의 결과라고 하는데, 실험 및 관찰은 행위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사위를 던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거기 뭐가 있을까? 야구를 보는데 뭐 누가 이렇게 뭐 공을 이렇게 몇 번 친다든지 이런 걸 관찰을 하는 거잖아. 내가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내가 보는 거니까. 그런 것들 자체가 전부 다 실험 및 관찰이고, 어떤 그 사건을, 그러니까 결과를 얻기 위한 행위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나오는 결과가 사건이라고 하고,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다. 그래서 그것의 경우의 수는 그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발생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비로 표현한 거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가 1부터 6까지겠지. 그럼 그게 6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중에서 내가 홀수만 내가 구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그것을 그 비교되는 양과 기준양으로 표현을 하면 3대 6이 되겠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6가지 중에서 3가지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경우의 수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건 좀 나중 얘기고, 자, 여기서 이제 경우의 수라는 건 어쨌든 간에 내가 어떤 그 행위를 했을 때 나오는 결과를 보는 건데, 자, 홀수의 눈이 나온다는 건 1, 3, 5가 되겠지. 그리고 얘가 주사위에서 어떤 눈의 값이 나온다는 거는 1부터 6까지 나오겠지. 그게 다 경우의 수라고. 그리고 경우의 수고, 그게 그 사건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홀수의 눈이 나오는 건 3가지. 자, 2의 눈이 나오는 건 1, 2니까 2가지. 자, 요거는 그 사건이 발생한 개수만 따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사건이라는 개념을 알았으니까, 사건에서, 자, 이제 이 경우의 수는, 법칙이 있는데, 합의 법칙하고 곱의 법칙이 있어.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합의 법칙은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뭐, 이것도 발생하고, 저것도 발생한다. 아니면 또 이것이 발생하거나 저것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집에서 학교를 갈 때, 집에서 학교를 가는데 버스가 가는 노선이, 그러니까 버스 번호가 두 가지가 있어. 이게 버스야. 그리고 지하철로는 한 노선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지하철은 그러니까 가는 방법이 한 번 타면 그냥 한 번에 가는 거고, 거기 버스는 이 번호가 다른 두 버스가 있다라는 뜻이야. 예를 들어서 얘가 뭐 200번이면 얘가 255번이다 이렇게 있으면 이 두 개의 버스로 인해서 내가 탈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내가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겠냐는 거야. 3가지가 되겠지. 자, 버스로 가는 경우의 수. 자, 여기서 선생님이겠지. 버스 255번을 타고 학교를 갔어. 그럼 결과는 끝났잖아. 그게 한 가지지. 다시
버스를 다시 한번 뭐 만약에 여기서 200번을 타고 갔어.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났지. 버스는 두 가지지. 그 다음에 이게 지하철이지. 지하철로 버스를 한 번 타고 가면, 아니 지하철로 한 번 타고 가도 학교를 가는데, 그러면은 지하철로도 한 가지지. 그러면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건 버스를 탈 수 있는 방법 두 가지하고 지하철을 타는 방법하고 한 가지하고 이 더한 세 가지가 되겠지. 자, 이게 합의 법칙이야. 이 합의 법칙은 뭐냐면 결과가 나온 게, 끝이 난 게 사건의 종결이라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버스 한 번 타면 끝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만약에 이 상태에서 얘가 집에서 학교를 갔다가 도서관을 간다고 쳐. 그러면 여기서 버스로 가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쳐. 학교에서 도서관 가는 버스가 세 가지가 있고 지하철로는 두 가지 노선이 있다고 쳐. 자, 그러면 학교에서 도서관 가는 방법은 몇 가지야? 5가지겠지. 더해서 여기는 2 더하기 1에서 3, 3가지가 되고 여기선 3 더하기 2에서 5가지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잘 봐. 여기에서 선생님이겠지. 집에서 학교 가는 걸로 끝났으니까 얘는 두 개를 더해서 합의 법칙에 의해서 더했지. 자, 그러면 집에서 학교를 거쳐서 우리가 도서관까지 간다고 쳐. 딱 이제 한마디로 집에서 학교를 거쳐서 도서관을 간다고 하면 얘는 몇 가지가 될 거냐는 질문을 할 거야. 자, 이게 뭘 물어보는 거냐면, 자, 봐. 집에서 학교를 갔어. 그게 몇 가지라고? 세 가지지. 어찌됐든 간에.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사건이 끝났어? 안 끝났지? 도서관까지 가야 되잖아. 그러면 도서관까지 가는 방법이 몇 가지야? 5가지지. 자, 그러면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가지수는 몇 가지인 거야? 15. 그래. 왜? 여기서 이 각각 한 가지에 대해서 5가지가 나올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걸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내가 어떤 사건의 결과를 얻었어. 근데 걔가 그 사건의 결과가 내가 한 가지의 결과를 얻는 것이냐, 아니면 끝나지 않은 상태냐를 따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건이 종결이냐, 그러니까 결과가 나온 것이냐, 아니면 다음 거를 또 봐야 되느냐라는 그것만 따지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 사건이 종결이 된 것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걔네들은 합의 법칙이야. 걔네들을 다 더한 게 내가 얻고자 하는 경우의 수라고. 근데 몇 단계를 거쳐서 결과가 나오는 거면 그 단계마다 그 가지수가 그 다음 단계의 것들과 연동이 돼서 각 한 가지에 대해서 그 다른 그 뒤에 나오는 단계가 그 가지수만큼 나오는 거니까 그걸 곱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사건이 종결됐느냐 안 됐느냐로 따지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서 나와 있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에 수, 뭐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 수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이 말로 해석을 하면 되게 어렵고 헷갈려. 선생님 좀 전에 얘기했잖아. 주사위 두 개가 있어. 그러면 이건 또는이라고 되어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얘는 곱의 법칙이 될 수 있어. 그건 뭐냐면 주사위,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주사위인데 두 개의 주사위의 결과를 내가 보고 싶은데 주사위를 첫 번째 걸 굴렸어. 3이 나왔어. 그럼 여기서 끝난 거야? 두 번째 것도 봐야 되지. 그럼 두 번째 걸 던지잖아. 얘가 5가 나왔어. 그럼 결과가 하나가 나온 거지. 자, 그럼 첫 번째 걸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가 6가지가 되겠지. 두 번째 것도 나오는 경우의 수가 6가지가 되겠지. 근데 첫 번째 거가 봤을 때 6가지가 끝난 게 아니고 그 각각에 대해서 두 번째 것도 6개가 나와야 되는 걸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주사위를 하나씩 던져서 구한 거라도 얘네 둘은 곱이는 거지. 자, 그런데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어. 그래도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를 봐야지만 결과가 나오겠지. 자, 그래서 봐봐. 동시에 일어나지 않더라도 결과가 얻어지지 않았으면 그게 끝날 때까지 그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동시에라는 말이 헷갈릴 수 있어. 응? 뭐 예를 들어서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얻어지는 결과를 우리가 구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던질 때, 두 번째 던질 때 각각에 대해서 6가지에 대해서 6가지가 나오니까 합이 12가 되는 게 아니라 6가지에 대해서 6가지가 나오는 거니까 6 곱하기 6에서 36가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합과 곱의 법칙에 대해서는 이 글자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보다 그 본질을 따져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래도 여기서 보면 이제 합의 법칙에서는 사건이 여러 가지일 때 각 사건이 독립적이면 더한다고 하는데, 자 여기서 봐. 표현이 또는 뭐뭐 이거나야. 그래서 사건이 그러니까 주사위 하나의 주사위가 2보다 작은 숫자 또는 5보다 큰 숫자인 경우의 수 이렇게 되면 2보다 작은 것과 5보다 큰 것을 더한 합의 법칙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2보다 작거나 또는 5보다 크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치? 자, 그리고 곱의 법칙에서는 뭐 여기서 이제 표현이 동시에 그리고 뭐뭐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한 주사위를 두 번 차례로 던진다고 하는 것도 되지만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을 때 이렇게 될 때 이 동시에가 이게 곱의 법칙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야. 쓰인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차례대로 뭐 두 개의 주사위를 첫 번째 주사위를 던지고 두 번째 주사위를 던졌다고 해서 차례대로 던졌다고 해서 얘가 덧셈이냐? 그것도 아니지. 분명히 내가 얘기했지. 그거는 사건의 종결이냐 아니냐로 연속이냐 아니냐로 보라고. 사건이 안 끝났으면 그 다음 걸 봐야 되는 연속성이 있는 거고, 사건이 끝났으면 거기선 종결이잖아. 연속이 아닌 거지. 무슨 뜻인지 알겠지? 이 경우의 수는 그렇게 구분해야 돼. 아니면 이 말로 구분을 하면 나중에 진짜 헷갈려. 나중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해 준 거고 이걸로 한번 해갖고 해석을 해봐봐. 그럼 되게 이걸로 하면 뭔가가 이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들게 될 거야. 알겠지? 됐어? 자, 여기서 이제 그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설명을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이제, 어디 갔어? 그 다음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하고,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가 있고, 자연수 개수를 세는 경우의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표 자격에 대한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게 크게 큰 구분을 한 거고,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보통 이제 우리가 사람을 가지고 세운다는 생각으로 많이 이제 그런 개념들이 나와. 자, 그래서 일렬로 세운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반에 10명의 학생이 있어. 그 10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게 되면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될까? 네. 10명을 일렬로 세우면 몇 가지가 될까? 100가지가 돼? 100가지가 돼? 10가지요. 10가지가 돼? 10가지밖에 안 될까? 10명의 사람이 있어. 근데 10명을 내가 일렬로 쭉 세울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가지수가 몇 가지냐고. 해봐. 생각을 해보라고. 자, 그럼 먼저 여기서 분석을 해볼게. 일렬로 세운다 그랬어. 그러면 얘는 사건의 종결이 어떤 거야? 어떻게 되는 게 종결된 거야?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를 들어봐. 예를 들어 10명을 일렬로 세울 때, 자, 그 사람이 똑같진 않겠지?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다 다를 거 아니야. 고유잖아. 사람은 고유적인 특성을 갖잖아. 각각 개인들이 다 구분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걔네들을 예를 들어서 이름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게 어려우니까 이름으로 다 하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걔네들을 번호를 줬다고 쳐. 1번부터 10번까지의 학생을 일렬로 세울 때 몇 가지가 되겠냐? 그러게요.
생각을 해봐. 이거 풀어봤을 거 아니야? 안 풀어봤어? 안 풀어봤구나 여기는. 아니 여기선 풀어봤을 건데. 안 했는데. 아 숙제 안 하셨다고요? 이렇게 말하시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될까 생각해봐. 경우의 수 했고 던지는 경우의 수 했고 한 줄을 세우는 경우 안 했구나. 오케이 여기 안 했네. 뭔가 숙제를 안 한 건가? 수능 전공까지. 알았어. 그럼 그 전까지 했구나. 여기까지는 했지.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이겠지.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은 사건이 종결됐느냐 안 종결됐느냐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일렬로 세운다는 얘기는 10명이 쭉 서서 10명을 그 자리에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세울 거 아니야. 몇 가지가 되겠어? 여기까지. 그래, 10명 중에서 세우니까 10가지가 되겠지. 그럼 첫 번째 자리에 세웠어. 그러는 순간 얘는 사건이 끝났어? 안 끝났지. 그 다음 거 9명이 쓰는 자리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아, 졸지 말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자리는 몇 명이 올 수 있어? 10명. 아, 10명이 올 수 있어? 어디요? 첫 번째 자리 한 명을 세웠어. 10명 중에서 한 명을 세웠어. 그럼 뒤에는? 9명. 그래, 9명이 오겠지. 그럼 세 번째 자리에는? 8명. 그럼 점점 해서 마지막에 한 명이 되겠지. 맞아? 자, 그러면 얘네들은 그러니까 10가지 또는 9가지 더하기 8가지에서 55가지야? 다 더하는 거야? 아니죠. 왜 아니지? 선생님 좀 전에 설명했잖아. 뭘 보고 따지라고. 응? 이거 합의 법칙이야, 고배 법칙이야. 뭔가요? 고배 법칙. 그래, 고배 법칙이라고. 왜? 얘가 10명 중에서 한 명을 세웠으면 10가지 중에 한 가지가 선택이 됐잖아. 그럼 나머지 한 명이 선택됐으니까 9명이 남았고 9명이 여기 쓸 수 있는 9가지가 되는데, 얘가 여기 10명 다 채울 때까지가 사건 하나가 안 끝났잖아. 여기까지 채워야지 한 가지가 끝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9, 10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게 한 가지지. 근데 1, 2, 3, 4, 5, 6, 7, 8, 19라고 해도 그게 이제 한 가지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간 것과 여기 들어간 것들이 각각이 전부 다 각각의 개수에 대해서 서로 영향을 주는 연속성이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곱셈이 되는 거야. 고배 법칙이지. 이렇게 다. 그지? 그래서 얘는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해서 이 개수만큼의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야. 이거 계산 힘들지? 1부터 10까지 곱하는 거 수가 엄청 커. 그 때문에 그냥 이거를 나중에 이제 설명하면 이제 10 팩토리 이렇게 쓰는데, 이건 지금은 이제 안 할 거고, 일단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경우의 수가. 응? 그래서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크다고. 많다고. 이해됐어?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웃하여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이거는 잠깐, 근데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야, 그래도 해야 되겠구나. 자, 그래서 이웃하여 일렬로 세운다는 얘기는, 자 1번부터 10번까지 학생이 있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너무 많지? 그럼 5명으로 할게. 5명. 1부터 5까지, 1번부터 5번까지. 그러면은 얘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개수만큼 생기겠지. 일렬을 세우는 개수는. 그럼 몇 가지야 이거? 120. 그래, 120가지라고. 120가지. 5명을 일렬로 세우는 가지수가 120가지나 돼. 엄청나게 많지? 자, 그런데 여기서 1번하고 2번을 이웃해서 안 치고 싶어. 그러면 이 120가지 중에서 1번과 2번이 이웃한 것만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알겠어? 그러면은 1번과 2번이 이웃한 걸 찾으려면 이걸 어떻게 해서 그 가지수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해봐야 되는 게 맞아. 사실 이 120가지를 다 써보고 거기서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다 판단해봐야 된다고. 졸지 말고.
빨리 봐봐. 오늘은 용에서 일렬로 1, 2. 여기 일단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너무 지금. 자, 여기서 1번과 2번을 거기 이웃해서 안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웃해서 세우려면 어떻게 세워야 돼? 1번과 2번을 이웃하게 세우려면. 예를 들어서 앞에 1번을 세웠어. 그럼 뒤에는 누구를 앉혀야 돼? 2번을 앉혀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얘는 여기 5가지지. 그러니까 여기 이걸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10이라고 그러지 말고 여기 10가지, 9가지, 8가지 이렇게 해서 한 가지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곱하는 거. 여기는 이제 자릿수고 그냥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는 5명이니까 여기서 얘는 5가지가 되겠지. 맞아? 1번부터 5번까지 앉힐 수 있잖아, 아무나. 맞아? 그런데 여기에서 5가지가 되는데 얘가 그 중에서 구분을 해야지. 이 5가지 2개를 구분해야 된다고. 구분. 왜? 1 또는 2가 올 때. 이거 2가지지? 1 또는 2가 오면 1이 오면 뒤에는 뭐가 온다? 2가 와야 되겠지? 2가 오면 뒤에는 1이 와야겠지. 그러니까 얘는 이 2가지를 결정이 나버리는 거지. 이 2자리를 결정해 버린다고 얘가. 그치? 근데 만약에 3, 4, 5가 오면 이 뒤에 자리는 달라지지. 얘가 3이 오면 뒤에 자리는 또 이제 예를 들어서 3이 오면 여기서 4가지 중에서 오는데 또 여기서 얘가 1이 올지 2가 올지 3이 올지 4가 올지 때마다 이거 다 구분을 해봐야 되잖아. 이렇게 하니까 되게 복잡하고 어렵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120개를 나열을 쭉 한 다음에 1, 2가 묶여있는 거를 다 검토를 해보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검토를 했더니 어떻게 됐냐? 자, 이웃한다는 얘기는 1, 2 또는 2, 1이겠지. 걔네 둘은 이웃한다는 얘기는 둘이가 이렇게 바뀌어 있거나 1, 2로 돼 있거나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걔네 둘은 묶어서 한 자리로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1, 2를 묶으면 전체 몇 명이 되는 거야? 세우는 그 자릿수가 4개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자릿수가 1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4자리라고 생각해. 그 다음에 1, 2, 하나, 그 다음에 3, 4, 5 이렇게 되겠지. 그럼 몇 개야? 몇 명이야? 이렇게 되면 얘를 1명으로 따지면 4명이지. 4명을 4명의 자리에 앉히면 되겠지. 근데 어쨌든 간에 1, 2가 들어가는 자리는 2자리인 거야. 왜? 이웃하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냐고. 그래서 자, 여기서 그럼 이 4명을 이 4자리 첫 번째 자리에 앉을 가지수는 몇 가지야? 4가지겠지. 그럼 그 뒤에 3가지가 올 거고 2가지가 올 거고 1가지가 오겠지. 딱 곱이고. 맞아? 자, 그런데 봐봐. 여기에 1, 2가 올 수도 있고 여기에 1, 2가 올 수도 있고 여기에 1, 2 올 수 있고 여기에 1, 2 올 수 있지. 그런데 우리가 1, 2도 다른 거 1, 2하고 2, 2라고 다르지. 맞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이만큼의 그러니까 얘를 묶었을 때 묶어서 얘가 이웃한 그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되는데 1, 2, 2, 1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이 얘네들 둘이 자리만 바꾸는 2가지가 더 생기겠지. 전체에 대해서 2가지가 더 생기지. 이 2가지가. 그치? 이해됐어?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어? 안 됐어? 끊고 가야겠다. 너 졸려갖고 지금 전혀 못하겠어. 어떻게 이해된 거야? 이해 안 됐어? 아무 것 같은데. 일단 그 일렬로 세우는 경우에서 여기 하나만 일단 하자. 그래야지 여기서 너무 힘들 것 같아.